JB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스입니다. 파트너죠.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김영민 님이 예. 와, 커피 당첨 감사해요. 해주셨고요. 오늘 아침에도 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쏘았거든요. 네. 트래블러 님도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무슨 문자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커피 마시면서 시선 집중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박로스 님은 커피를 노리고 잠깐 미니로 다녀오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아주 단골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시선집중 4월 이벤트 오늘도 이어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문자 또는 박로스님처럼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저희가 커피를 쏩니다. 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집중은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그 커피 쿠폰 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왜 아침에 쏠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받는 분 입장에서 그날 하루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약간 우리 PD의 전략이기도 해요. 무슨 전략?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집중 들으시라. 네.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좋은 전략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한 하루에 200명씩 쏴야지. 200명이요? 응, 하루에 200명. 네, PD님 더 땡겨주시고요. 자, 이 시간만큼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시사평론가 김종부의 분석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사 출고조사 발표 직후부터 표정이 굳어진 민주당 지도부. 수습책을 발표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원총회까지 거친 뒤에야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당기던데 원내대표 선거는 원래 5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는 16일로 당기기로 했으니까 거의 한 달을 당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당 대표 선출은 다음 달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일로 일주일 당긴다 이런 거죠. 이에 따라서 일주일짜리 그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새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긴 한데 이걸 네. 비대위로 불러야 되냐, 관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를 더 끌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만 비대위 체제로 가져가고 바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 포인트가 나오는데 오늘 조간들을 보니까 어떻게 그 비대위원장도 다 친문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친문 일색. 보도를 했던데 일주일짜리 비대위에 친문이면 어떻고 비문이면 어떻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파고도로 이제 그 바라보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비대위는 비상 상태를 그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를 일주일로 설정을 했다는 것은 비상 상황, 비상 상태를 가장 짧게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상 상태로 조속히 복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의 체제의 변화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 조직의 변화는 없다. 조직의 변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기존의 당헌 당규를 그대로 두고 그 어떤 질서의 기초에서 새롭게 인물을 뽑겠다라는 거니까 기존의 당 체제, 당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어차피 차기 당 리더십은 대선 후보에 의해서 구축될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설정해서 비상한 조치를 할 게 사실상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당의 혁신 요구를 계기로 한 당내 분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판단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이 되어버리면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일단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떤 컨텐츠로 그러면 새로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차기 대선 주자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네. 거기까지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럽게 질서 있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넘겨갈 수 있느냐. 아마 이제 그 주안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는 혁신 포인트는 내부의 질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의정 방향 이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관심사는 의정 방향이라고 한다면 의정 방향에 따라서 이걸 이끌어가는 의정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 이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대선 주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최대한 빨리 뽑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특히나 아마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의 원내대표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보다는 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의정 리더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되느냐를 보면 어찌 본다면 민주당이 이후 갈 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가장 최대의 포인트는 바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아마도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사실 그리 신선하지가 않던데 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친문 이런 분류가 또 있기도 하고 네. 뭐 당청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돼야 될까요? 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보궐선거 결과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혁 입법을 더 이제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 입법. 민생 개혁 입법이 되겠죠. 그러면 네. 민생 개혁 입법에 그러니까 천착할 수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저는 이게 중요한 그 평가 잣대라고 보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촌철님들은 약간 좀 부정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총사퇴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HBYI님 같은 경우는 책임 회피 아닙니까? 자리 내려놓고 도망가기 하셨고 권영웅님은 민주당 아직 멀었습니다. 패배를 언론 탓, 검찰 개혁 탓. 해주셨고 네. 전승택님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야 대권이 안 날아갑니다 했고 소소송님은 왜 총사퇴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게 중요한 건데요. 민주당이 현재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국회라는 거죠. 국회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들은 그 조응천 의원이랑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쓴소리를 좀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 뭐 짚어볼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계속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쓴소리의 내용 중에서는 그 상당히 어떤 그 고개 끄덕일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전세 개혁 문제가 또 불거졌던 주인공 가운데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역시 삐딱 정신. 그건 생각 못했는데. 네. 그러게 그 말씀은 없으시네. 네. 그리고 지금 트래블러님 같은 경우는 180석을 준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무대가 국회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쇄신의 방향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김영선님은 민주당은 대선도 위험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어제 청기눈설에서 살짝 언급하긴 하셨죠. 앞으로 대선을 좀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쇄신을 해야 제가 될까요? 볼 때 민주당만이 아니라 그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는 잠깐 하겠지만 네. 이제 그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사퇴를 하면서 이 양극화 구조에서 약자를 어떻게 보듬어왔느냐가 중요하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100번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여야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바로 사실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어떤 민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거잖아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촌철님이 계세요. 콜라 한 달 금지님. 닉네임 좋네. 네, 요 닉네임만 나오면 빵 터지시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 부패 뿌리 뽑고 언론 개혁도 박차를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숙제를 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오늘 아침에 조간들 보니까 청와대 쇄신도 중요한데
인적 쇄신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도 좀 관심이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제 총리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다, 되면은 사실은 연쇄적인 어떤 개각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가 아마 연동이 되겠죠. 청와대 개편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한 평가는 잠시 유보를 하고 정세균 총리의 거취가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공식화되느냐.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별사 잠깐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시선 집중했던 한 대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당권에 오로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가면서까지 쓴소리를 거의 뭐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한 세미나가 열렸고 여기에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사람도 말을 쏟아냈는데 먼저 김무성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스피커를 한 사람이 독점하니까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권을 선언한 사람들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발언할 기회를 줬다면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다. 오호. 스피커를 독점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한 적이 있잖아요. 했죠. 똑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1등을 한 사람이 아니면 지도부에 못 들어가는 지금 체제보다는 5등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끌어가는 게 낫다. 또다시 집단 지도 체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걸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극명하게 갈리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대선 체제라는 데에는 인식의 차가 없지만 그러면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갈리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더 확실한 개혁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따라서 더 확실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원톱이 필요하다는 뜻이 여기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심이. 네. 그죠? 반면에 김무성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은 합의에 기초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조합을 하면 합의 체제에서 더 확실한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근데 합의 체제에서 오히려 백가쟁명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외형이 중구난방으로 만약에 비춰진다면 더 확실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결국은 이건 도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썼으니까 봉숭아 학당으로 갈지 아니면 토탈 사커로 갈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다. 네, 데이지님이 네. 김무성 벌써 김종인 견제 들어갔네.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네. 0192님도 국민의힘 벌써 오만해지는 느낌? 승리에 취했나? 라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이후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야권 통합, 야권 재편을 이끌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중심에 설 거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네. 누가 설까요? 야권 통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심에 설 가능성은 없죠. 왜 그러냐? 다만 근데 이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야권 통합에서 일단 야권 통합이라는 것도 그림이 여러 가지인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통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에 설 여지는 제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포함이 된다면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죠. 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이른바 산파라고 비유를 해야 됩니까? 매개라고 비유를 해야 됩니까?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또 요구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요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절대 국민의힘과 손잡고 정치할 일은 없다고 했지만 아니 절대라고까지는 안 했고 일단 예, 없다고 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있다. 네, 아니 저도 일단이라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일단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아니요. 일단 제3지대로 간다고 했을 뿐입니다. 저. 알겠습니다. 8451님이 김종인 위원장님 다시 민주당으로 가실 순서입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짚을 뉴스는 정리해 주시죠. 택배 노조가 어제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고덕동에 있다는 그 공원형 아파트. 네. 그래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았다는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는 명백한 갑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저희가 전했고 약간의 해법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네. 결국 정면 충돌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되짚지는 않겠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눈길을 끄는 한 택배 기사의 말이 보도를 탔던데 이 아파트 인근에서 배달 일을 하는 기사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삿짐이나 가구 전자기기와 생수 배달은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데 택배 차량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닐 수 있는 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건 이중다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서 이제 그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삿짐 그 차량이라든지 가정가구 배송 차량 이런 것들은 왜 허용을 했는데 여기서 퍼뜩 뭔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차들은 크죠.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상 출입을 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택배 차량은 안 된다라고는 그럼 이유는 거기서 이미 그러니까 이 아파트 쪽에서 답은 나왔어요. 저상 차량으로 바꿔라. 더 저상 낮은 차량으로 차로, 바꿔라. 왜냐하면 택배 차량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돈 줍니까? 아파트에서? 안 주겠죠. 그죠? 저상 차량으로 바꾸면 사실상 어떤 그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박스를 싣고 내리는 또 이 노동의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높이가 낮아가지고 계속 허리를 굽히고 그러니까요. 실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바꿔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 바꾸는데 그 보태주십니까? 안 보태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따릅니까? 이게 지금 택배노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아니, 무슨 일이든 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올 법도 한데 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3182님이 집단 이기주의 언제쯤 사라질까요? 해주셨고 길동무님은 아파트 이름 공개합시다 해주셨는데 뭐 네. 많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레드헤어님이 이거 등급을 나누는 거다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택배 쪽을 좀 응원하기는 하시네요. 네, 힘내시라고 하시는데 요런 사실 아파트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고 그렇죠. 잘 해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뭐 특정 단지에서는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은 단지 앞까지만 그러니까 배송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문 앞 배송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는 택배 회사와 아파트 쪽에서 이제 그 분담을 하는 이런 모델이 있더라라는 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 막내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